네, 현재 시간 시장 흐름 보시면요. 양 시장 모두 다 오후에 들어서 오히려 낙폭을 키우거나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보합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은 무려 1%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마저도 시장에서는 매수하려는 세력보다 매도 기운이 더 강한 모습. 좀 가파르게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유세벽 대표 그리고 이건희 대표와 함께 텔레그램상의 뉴스들 팩트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투자텔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좀 텔레그램 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호재 뉴스도 있고요. 악재 뉴스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좀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은행 그리고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았죠. 시그널랩 리서치 방에 들어가 보면요. 어제 저희가 좀 속보로 전해드렸던 KB금융의 실적이 리뷰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15조 4,916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조 3,5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컨센서스 대비 무려 13%나 늘어났다라는 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실적인 거죠. 단기순이익은 1조 5,960억 원. 그래서 KB금융 실적 좋았구나라고 멈출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은행업종 내 최고의 주주 환원율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 봤거든요. 보시죠.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밸류업, MVP는 금융주가 될 것 같아요. KB금융이 호실적과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중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전체 그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 기업들의 30% 이상을 금융주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MVP는 금융이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옆으로 연내 밸류업 지수와 리밸런싱 ETF를 출시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급 유입도 가능해지겠죠. 오늘 KB금융과 J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KB금융의 실적을 뜯어보면요. 이자로 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부분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까? 이자로는 그냥 그닥 그냥 그랬고요. 네. 이자 수익은 조금 늘었죠.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늘었고 방카슈랑스, IB 이런 수수료 이제 기타 이제 비은행권 관련된 게 급증했습니다. 수익이. 그래서 KB 금융 안에 KB 증권도 있고 KB 자산운용도 있고 KB 그 저축은행도 있고 다 있는데 그쪽이 지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KB 증권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2천억 이상 플러스를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비은행은 이제 꾸준하게 좋고 거기에 이제 비은행권들이 잘 해주면서 사실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KB금융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살 기회가 언제였냐? 물론 살려면 지금도 살 수 있는데. 지금도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죠. 네. 그렇죠.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주식은. 네.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기회가 그때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맞아요. 예, 그때가 가장 기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보면 영업이익률도 좋고 또 물론 이제 전기 직전 분기보다 실적은 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냐? 밸류업 지수 편입 이유도 있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기에는 원래 배당주가 좀 더 부각을 받는데 이번에도 배당을 더 늘리기로 했죠. 이제 여긴 분기로 배당을 하는데 795원대까지 올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분기 배당 금액을. 그러면 이제 배당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 1천억의 자사주도 추가 매입해서 이제 소각을 조만간 이제 할 건데 자기네들 이제 금융사들 중에 최고로 이제 많이 하겠다. 예전에 밸류업 지수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밸류업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그냥 은행주만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밸류업이 잘 돼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외국인들 지분이 많고 주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사실은 가버넌스 이슈도 없고 주식을 올려서 주주 환원을 잘 해야 본인들이 이제 잘 그 회장직을 유지하고 경영진들도 지금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그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한꺼번에 좀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려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투자 의견으로 봤을 때 현 구간 매수하면은 수익률은 좀 챙길 수 있습니까?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까 현재도?
뭐 자기가 얼마큼 목표를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1% 먹으시려고 하면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데. 네. 예, 근데 그 정도 지금, 수익을 원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걸로 2배 먹겠다 하고 들어가실 분은 없을 거고 KB금융을 10만 원 밑으로 조정이 좀 나올 겁니다. 이게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주 되면 조금 조정이 나올 건데 조정이 나오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여전히 지금 PBR 기준 여러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PBR을 많이 보죠. PBR 기준으로 아직도 0.6배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0.6배 올해 실적 다 한다고 하면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뭐 10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한 12만 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도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예, 한번 살 기회 또 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도 접근 가능하지만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늘 가파르게 오른 만큼 약간의 기간 조정이라던가 가격 조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10만 원 밑에서 매수해보자. 충분히 수익률 한 10에서 20%가량을 나는 기대해보겠다라는 의견. 우리 유세벽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KB금융이 52주 신고가예요. 네, 근데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한 85,000원대 가격대까지 한 번은 조정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 정도면 보고 굉장히 있고, 조정의 폭이 큰 건데요. 조정의 폭이 크다라고 하는데 단기간에 크게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에 20% 가까이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주주환원이라던가 이런 기대감, 모멘텀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정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를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는 게 4분기 실적도 또한 좋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만큼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11월 중에 충분히 기회를 한번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KB금융이 이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다시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자 다른 금융주들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텔레그램방 볼게요. 일단 은행권들이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던가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좀 시선이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 또 이자 장사하나? 예적금 금리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퍼스 적금을 0.2%포인트 내렸고요. 농협과 저축은행 등도 최대 0.5%포인트 예적금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유는 기준금리가 하향되면서 이를 반영했다는 명목을 내세우긴 하지만 대출 상품은 놔두거나 되려 이자율을 올렸기 때문에 돈 벌기만 급급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은행 업체들의 실적이 좋을 수도 있겠네. 다음 타자는 또 누가 될까? 요즘 추세가 돈 벌어서 그걸 자신들이 쓰는 게 아니라 주주 환원하는 게 트렌드다 보니 다음 타자를 찾아보자라고 시선이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다른 금융주들도 오늘뿐 아니라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후까지 좀 추가적인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금융주를 만약에 공략을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KB금융이라던가 아니면 신한지주 이런 좀 대형 묵직한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월요일에는 DGB 금융지주가 그리고 이제 화요일엔 하나금융지주, 수요일에는 키움증권과 BNK 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적 여부가 좀 약간은 불확실성이 좀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시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강하게 시세를 이끌고 있는 대장 역할을 하는 거는 KB금융지주와 금융과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집중을 해보시고 다른 쪽으로는 좀 중소형단은 좀 이렇게 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가고 있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출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주들이 다 좋지는 않을 것이다. 대형 은행사들 위주로 보자라고 해줬고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 보니까 SK텔레콤이 뭐 강한 상승은 아니어도 최근에 그 전고점 트라이를 위해서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뭐 배당,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금융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시선을 좀 다양하게 돌려봐도 됩니까? 다양하게 돌리시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다 자유죠. 이제. 오늘도 굉장히 비관적이시네요. 비관적인 게 아니라 네. 통신주들의 한계는 외국인들이
지분을 50%를 못 사게 돼 있습니다. 아. 지금 거의 지금 꽉 찼죠. 네. 예, KT 48%, SK텔레콤 42%인데 SK텔레콤 조금 더 살 여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제 지금 밸류업 관련돼서 너무 관심이 이제 오늘 또 KB금융이 또 올라가니까 네. 다들 갑자기 일로 쏠리신 건데 예, 그냥 좋을 때 따라붙으면 항상 물리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따 보시면 되고. 여러 개를 막 이제 KB금융 올랐으니까 신한 오르고 누구 어디 발표한다면 모르겠지라고 하는데 아까 오늘 또 발표한 회사가 신한지주가 발표를 했죠. 네. 예, 발표해서 뭐 여기도 이제 뭐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강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대장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에 자금이 많이 없어서 저는 그냥 지금 밸류업 관련돼서 뭐 금융주나 뭐 이런 배당 관련주 투자하실 거면 네. 그냥 대장주 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KB금융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뭐 우리금융지주는 또 나름대로 이제 국가에서 지분을 좀 갖고 있고 해서 그렇긴 한데 거기 또 노조가 강해서 예,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예,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가장 깔끔한 데가 KB금융이다라고 보고요. 거기가 외국인 지분도 제일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좀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KB금융은 현 구간 8% 상승 유지하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한지주 쪽에서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의 반응이 더 거세지기보다는 순식간에 찰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선택한 대형주 내에서 KB금융으로 좀 집중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주주 환원책을 찾는다고 통신주를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지분에 한도가 있다라는 이 통신업계의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까지 더해 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가볼게요. 요즘 이제 실적에 대한 분석글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 어제는 현대차의 어닝쇼크, 이거 어닝쇼크 맞나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다뤄봤는데 지금 시선이 온통 현대모비스로 쏠렸습니다. 매출액은 14조 1,800억 원,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거나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이 눈에 띕니다. 9,086억 원,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무려 37%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당기순이익도 9,212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데 당의 실적 부분에서 빨간 표시가 되어 있죠. 영업이익은 9,086억 원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 텔레그램 방에서도 관련 뉴스가 많은데요. 오늘 현대모비스 뭐 있나요? 흐름이 다른 현대와 소부장들과 다르네요. 라는 의견. 실제로 좀 커플링 현상보다는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죠. 이문영 삼성증권 연구원은요. 앞으로 현대차 기아의 실적 기대감은 낮아지는 반면에 현대모비스의 기대감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디커플링된 임금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현대모비스의 실적을 보니까 이제 3분기 매출이 줄어도 네. 영업이익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네, 영업이익률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원래는 이제 현대차의 실적이 좀 안 좋으면 이제 같은 밸류체인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실적도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달랐을까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수주를 지금 현대차 그리고 기아 여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GM이라든가 폭스바겐 이쪽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AS 사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수주 확대가 이 영업이익의 성장이 기인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수출을 할 때 이렇게 물동량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운임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것들도 또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개선 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주가가 강합니다. 근데 정고점 트라이를 단기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 구간에서의 그 관심을 두시되 저는 아까 KB금융과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모비스는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시장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대선 이후까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자료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달라진 건요. 최근에 이제 워낙 고가의 현대차라던가 기아 자동차들의 신제품 발시가 한 2021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가 차량들의 부품 교체 니즈가 올해부터 점점 확대 중이라는 점, 더불어서 낮아진 물류비와 우호적인 환율 환경, 자동차 운행거리 증가 역시도 부품을 교체해야 되다 보니 현대모비스의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될 게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거예요. 동사의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논리에 갇히면서 실적을 내면 안 되는 회사로 그동안 인식되었는데 실적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결국 이러한 논리는 약화되었다라고 합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방 들어가 볼까요? 묻다방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네요. 이 현대모비스가 흡성 대법을 발휘하면서 완성차 실적을 죄다 흡수했다. 과거에는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을 뺏기며 서자 취급을 받았지만 갑자기 달라진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벤트가 준비된 걸까라는 글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기아와 현대제철이 가진 현대모비스의 지분 가치를 보시면 이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조 구조가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제철, 기아 복잡하게 엮여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실적을 내면 안 되는 기업 혹은 가치 평가가 좀 절하되는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가 그간 뭐 실적을 내면 안 되는 기업으로 평가절하됐다라는 이야기가 아까 있었잖아요. 그게 맞나요? 그렇죠. 현대모비스 주가가 올라가면 일단 현대 지금 이제 부회장이신 정혜선 부회장이 지금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선 현대모비스 대주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대글로비스 대주주죠. 네. 예. 근데 글로비스가 좀 작습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이재용 회장이 예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서 결국에는 물론 그것 때문에 재판도 많이 받으시고 힘드셨는데 그거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지분은 진짜 거의 눈꽃만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배할 수 있는 건 삼성물산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을 예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부결이 됐죠. 한번 네.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워낙 큰 현대모비스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됐었는데 이걸 지금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고 뭐 한동안은 또 현대차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직 지금 삼성그룹 따라서 지금 순환 출자로 해놨다가 지금 좀 덫에 빠져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들도 뭐 말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또 아산병원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예, 그게 모두가 원할 때 돌아가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현대모비스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정도만 좀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항상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한 6개월 아니면 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그 정도로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직 지배구조가 개편이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셨다가는 또 박스권 상단을 잡으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금 서로 엇갈린 주가 흐름 당분간 이 행보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오히려 현대차가 올라가기가 편하죠. 현대모비스보다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확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억누를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사실은 그래서 좀 못 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여전히 현대차 그룹은 지금 빨리 승계 작업이 좀 빨리 끝나야 주가가 좀 탄력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의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의 대응 전략은 하락한다고 매도할 필요도, 상승한다고 따라 붙을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대모비스 주주분들은 오랜만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파시는 게 맞는 거고 예, 현대차 주주분들은 지금 박스권 하다니까 사시는 게 맞는 거죠. 예. 네, 오늘 굉장히 시니컬하시네요. 시크한 건가죠? 예. 근데 이제 네. 뭐 그게 왜냐면 이거 오랫동안 거래해 보시면 사실은 이게 항상 좋다고 얘기할 때 안 빠져나오면 또 제자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예,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현대모비스가 좀 안 좋았던 수소사업부 이런 거 다 떼어내면서 사실은 지금 좋은 것만 들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교체 수요 주기도 있고 뭐 이론상으로는 올라올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항상 여기서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현대모비스가 여기서 지금 월봉 한번 켜보시면 네. 사실은 이런 제 말이 왜 그런지 알 수 있는 게 20만 원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올라오고요. 또 25만 원 넘어가면 또 빠집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했거든요. 이게 몇 년을 반복했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 특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현대모비스 모처럼 올랐으니까 현 구간에서 이 또 두터운 매물벽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단의 흐름을 보면 사실 저는 어제 현대차의 뭐 어닝쇼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부품주 단에서 다 밀릴 줄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화신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화신 외에 부품주를 보면은 뭐 HL 만도라던가 현대모비스라던가 명신산업이라던가 네. 다 안 좋진 않아요. 지금 각계 전투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각계 전투로 움직인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자동차 부품주 대부분들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증시 전반적으로도 힘을 다 못 쓰고 있고 근데 명신산업만 예를 들면 지금 8% 이상 좀 상승해 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하 스탬핑 공급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 이제 강성이 좀 강하고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물들을 만드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지금 납품을 사이버 트럭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제 23년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크게 많이 밀렸어요. 지금 반토막 이상 나와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변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테슬라 관련 이슈로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윗골이 달리고 밀리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많이 반복이 됐어요. 아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아주 세게 터져주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명신산업 또한 거래량이 좀 현저히 적다라는 점.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현대차를 공략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리고 부품주는 지금 각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부품 내 탑픽을 골라볼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현대차 쪽으로 인식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현대차 지금 박스권 하단 3저점 지금 찍고 반등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241선을 이탈을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 지금 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 보신다라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25만 원까지 트라이 해볼 수 있다. 1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자동차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어제는 현대차의 실적이 좀 부진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까 했는데 오늘 그 분위기를 돌린 건 현대모비스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과하게 참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드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